윤 대표님,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예. 1일 예상대로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직에서 사퇴를 했죠. 예. 그러면서 대국민 담화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자기가 길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중책을 완수하는 길하고 또 하나는 더 큰 책임을 지는 길. 예. 근데 자기는 더 큰 책임을 지는 길로 가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선을 향한 출사표를 사실 던진 거죠. 아, 그렇다고 예. 봐야겠죠.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이네요. 그렇죠. 대선 출마 예.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한독수 담화문에 의하면은 우리나라는 두 가지 이뤘는데 하나는 빈곤에서 풍요로로 왔고 또 하나는 권위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왔는데 두 번째가 사실 어려운 건데 우리는 민주와 그 경제 부국을 동시에 이루었다. 근데 지금은 또 두 가지 선택지에 놓여 있다. 하나는 극단의 정치, 예. 갈등하고 분열하고 이런 싸움질하는 정치하고 또 하나는 또 협치의 길, 두 가지 길인데 앞으로 자기는 협치의 길을 위해서 출마하겠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선언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70년에 공직을 시작했거든요. 아, 참 오래됐네. 55년 만에 예. 예, 직업이 공무원이었죠. 예. 55년 만에 공직을 스스로 걷어내고 대권으로 해서 도전장을 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55년의 공직 네. 생활, 네. 총리도 두 번을 네. 했죠. 부총리도 했지요. 경제수석도 했죠. 그렇죠. 주미대사도 했죠. 그렇죠. 또 무역협회장이 회장도 했죠. 예. 그러니까 정말 대통령만 빼고는 다 했죠. 다 했다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분 아닙니까? 네. 예. 관운이 대단하신 분인데 네. 지금 총리 지금 나이가 이제 49년생이니까 지금 76이죠. 예. 뭐 총리를 끝으로 물러나고 은퇴할 때가 됐습니다만은 이 시대적인 또 분위기가 예. 시대적인 여건이 어떻게 보면은 대권 도전을 만든 거죠. 예. 예, 이재명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범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대권을 도전하는데 지금 압도적인 지지율을 또 받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탄핵을 받았는데 이후 지금 나온 후보들이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의 한 3분의 1도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스스로는 이재명하고 붙어 싸우기가 좀 어렵거든요. 차강이 좀 어렵다. 차강이 어려운 거죠. 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판결로 나왔습니다만은 오죽했으면 한덕수라는 탈정치인이잖아요. 정치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다시 출마시켜가지고 반 이재명 텐트를 만들려는 구상을 한 건데 뭐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될지 앞으로 넘어야 될 고비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자기 당에서 대선 후보를 내지를 못하고 네. 외부에서 지금 양자를 들였다 네. 할까요? 용병을 끌어왔다. 참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한덕수 대행도 후보가 될지 안 될지는 그건 차후에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용병을 또 수입하겠다. 그렇죠.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민의힘으로서는 참 아픈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대행 스스로가 자신은 정치를 모른다. 정치의 뜻이 없다고 했지만 불가피하게 주변의 권유에 의해서 또 상황에 의해서 호랑이 등을 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는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려올 수가 없죠. 옛날에 반기문 뭐 유엔 사무총장 출신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만은 굉장히 시간이 선거 때까지는 좀 길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덕수 대행은 이제 딱 한 달 남았어요. 그러니까 뭐 한 달이고 뭐고 없이 우선 11일 등록 전까지는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할 거 그렇죠. 아닙니까? 이제 열흘도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간에 쫓기면서 이 앞으로 롤러코스터 전국이 전개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한덕수 대행은 3일날 선출되는 국민의힘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이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일주일 정도뿐이 남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일주일 사이에 과연 후보 단일화가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덕수 대행은 지금 국민의힘의 당명도 좀 바꾸고
그래갖고 전체적으로 포장을 다시 네. 포장갈이라고 합니까? 네. 해가지고 빅텐트를 쳐보자. 네. 그래야 이재명하고 싸울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빅텐트에 들어올 대상으로 1차적으로는 이낙연, 네. 새누리민주당 상임고문, 네. 그리고 이준석, 네. 개혁신당 지금 후보죠. 네. 이 사람들과 빅텐트를 쳐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야만이 뜻을 이룰 텐데 과연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한동훈 후보가 될 경우 한동훈 후보는 자강론을 끊임없이 주장해온 사람이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선 후보 쪽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대신 이제 김문수 후보는 좀 유연한 입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은 그 단일화 방법을 택해 가지고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키겠다. 뭐 조기에 성사시키겠다 그런 입장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일 날 국민의힘 이제 대권 후보가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동훈이 좀 유리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단일화 한덕수 권한 대행과의 단일화를 원하는 또 보수 유권자라면은 또 김문수 후보 쪽으로 상당히 또 표가 몰릴 가능성도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가 앞으로 일주일 길어야 열흘 안에 모든 걸 다 이뤄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새로운 바람을 또 몰고 와야죠. 나는 3년만 하겠다. 개헌하겠다. 우리 분권제 개헌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바람을 앞으로 대권 후보 등록 때까지 계속 몰고 돌풍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공무원 하는 식으로 그냥 수비적으로 또 너무 정적으로 하면은 관심을 저는 끌기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2일 날 정식 출마 선언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임기 단축 3년으로 분권형 개헌, 그 개헌 연대를 고리로 해서 빅텐트를 만들고 거국 내각을 구성하겠다. 뭐 일각에서는 제2의 6.29 선언을 한다는 그런 구상까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숙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한대행에 대한 대선 출마에 부정적인 의견이 3분의 2 정도 아닙니까? 국민들의. 그렇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여론을 설득할 수 있는, 무마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오고 계속 국민이 깜짝깜짝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이슈몰이를 해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래 뭐 역시 공무원 출신이라 뭐 한계가 있네 뭐 이렇게 하면은 선거에서 이기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1차 고비는 저는 국민의힘 후보하고 단일화라고 보고 뭐 현재 이낙연 새누리 민주당 상임고문이라든가 그쪽은 뭐 그렇게까지 큰 정치적 영향력이 있다든가 투표의 요인이 될 수는 없는데 다만 하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야말로 저는 당장 뭐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될 가능성은 없고 2단계 단일화로 들어가서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후보가 돼서 단일화가 성사된다 한다면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세대 포유론처럼 2030 젊은 층 세력을 끌어들이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기여를 하지 않겠나. 그렇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정치공학적 그런 단일화 자기는 전혀 생각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일이 풀려나가지를 않으니까 길을 좀 잃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1차적으로 지금 빅텐트를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빅텐트론도 사실은 이런 문제들은 국민의힘 단일 후보가 선출이 되고 그런 분들과 상의가 돼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야권 인사들이 정대철 헌정 회장이 주도를 하는 모양새가 돼버렸어요. 그분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적장자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야권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게 주도를 국민의힘 보수 쪽에서 이재명이 맞서는 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헌정 회장인 정대철 이분도 80이 넘으셨어요. 이분이 한다는 게 이게 힘이 있어야지 이 중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정치적인 경륜과 그 국민적인 지지도
옛날에 DJP라든지 뭐 이런 것도 김대중 대통령의 그게 후광이 있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후보가. 근데 지금은 정대철 이런 분이 은퇴한 지도 한참 되신 분이 지금 언제적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뭐 참신한 느낌이었고 파워가 좀 실리지 않고 이게 뭐 그냥 하는 얘기인지 진짜 하는 얘기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후보 단일화는 뭐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도 물론 그것도 쉽진 않지만 저는 어렵다고 예, 봅니다. 빅텐트는 후보 단일화보다 더 어려운 거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가장 큰 게 이 유력 정치인의 이게 개입. 뭐 아직 이게 좀 아직 안 나타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낙연 네. 세밀의 고문은 네. 빅텐트 구성을 하면은 국민의힘 당명부터 고치고 네. 윤석열 출당부터 하세요. 이렇게 지금 나온다고 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아니 저쪽에서 나무 당 이름을 바꾸라 마라. 이렇게 갑질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 말이 되느냐. 우리 당원들이 불쌍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나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문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고비 때마다 국민의힘이 당명을 바꿨기 때문에 탄핵까지 당한 입장에서 국민의힘이 당명을 바꿀 수는 있어요. 예. 과거 한나라당도 바꿨고 미래통합당도 바꿨고 하도 많이 바꿨죠. 바꿔서 뭐 또 바꾸는 거 부담스럽지는 않은데 근데 바꾸는 것도 명분이 있고 시기가 있는 거죠. 탄핵 당한 후에 바로 바꿨으면 되는데 지금 이낙연 세밀의 고문이 바꾸세요 한다고 쑥 바꿔요? 그러면 당원들은 뭐가 되죠? 아니 당명을 자신들이 필요해서 바꾸는 건 모르는데 제가 네. 윤영걸 대표님 아들 이름이 마음에 안 드니까 좀 바꾸세요. 이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뒤죽박죽되는 느낌이에요. 그 경륜 있는 또 국민한테 지지를 받는 이런 인사가 지금 양쪽 캠프에 없기 때문에 단일화가 아주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당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권영세라든가 권성동 이런 분들이 말하자면 정치력을 발휘할 만한 그런 역량이라든가 신뢰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말씀하신 대로 과거 고건이라든가 반기문, 안철수 이런 사람들이 한참 들 때는 20%가 넘었어요. 그렇죠. 거의 지지율이 1위, 그렇죠. 2위로 다툼을 벌일 정도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였는데도 낙마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백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덕수 대행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국민의힘 다른 후보들 지지율을 가져와고 겨우 지금 13% 아닙니까? 그렇죠. 13%죠. 홍준표 후보라든가 안철수 후보 그 합친 것뿐이 안 돼. 그러니까 중도로서의 외연 확장을 보여줘야만이 그렇죠. 힘이 붙는데 지금 이재명 지지율의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갖고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오늘 또 한동훈 후보가 그런 얘기했어요. 기득권 말고 대선 승리에 목숨 걸어라. 국민의힘 어떻게 보면 친윤 그룹의 한 얘기죠. 당신들은 대선 끝나고 당권 유지에 더 욕심 많은 사람 아니냐. 지방선거 다음 총선 공천에만 이 신경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센 발언을 했거든요. 이런 걸 봐서 단일화도 넘어야 될 고비가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뭐 자강론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이 양보를 하면 모를까 한 후보가 양보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또 하나는 지금 한덕수 대행의 민정실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홍종기인가요? 그분이 한덕수 대행을 따라가서 지금 캠프를 꾸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오히려 한동훈 캠프 거기에 지금 합류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국민 먼저 캠프에. 그래갖고 처음에는 이거 불합치 아니야 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이 민정실장이 볼 때도 한 대행의 출마는 명분이 없다. 그건 옳지 않다. 이 사람도 또 전에 수원정에서 박광훈 의원한테 졌어요. 진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정치인 출신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 사람의 감각으로 볼 때 민정실장을 또 1년 이상 했잖아요. 한 대행은 아니라고 해갖고 한동훈 후보 쪽으로 갔기 때문에 자기들의 가장 핵심 측근들마저도 붕괴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거기에다 지금 한덕수 대행은
2차적으로 네. 후보 단일화 네. 빅텐트에 참여시킬 사람을 이준석 네. 개혁신당 후보로 네.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30일 네. 관훈그룹 토론회에 나와서 네. 1 플러스 1이 2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1 플러스 1이 해봤자 그런 정치공학적 계산을 해서는 1뿐이 안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그런 정치공학적 묻지마 단일화에는 전혀 네. 합류할 생각이 없다. 네. 원칙과 상식의 빅텐트를 만든다면 만들어야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런 어떤 정치적 이념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끌어모아갖고 반명 빅텐트를 만들어갖고 그게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고 단호히 거절을 지금 한 거 아닙니까? 몸값을 올리지 않은 측면도 있겠지만요. 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죠. 이 누구를 배제한다는 반명 빅텐트 갖고는 이길 수가 없죠. 그럼요.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국민들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건 뭔가를 캐치프레이즈 걸고 그 뜻을 같이 하는, 명분을 같이 하는, 실리를 같이 하는, 전략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하나의 단일 대우를 형성할 때 국민들한테 어필하는 거죠. 그래서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1이 잘못하면 0.5도 될 수 있어요. 명분을 잃으면.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지금 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빅텐트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내부 물밀 이 대화 이런 것도 조금 활성화가 좀 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정치적인 경륜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다들 그냥 한덕수 나오는 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좋은 희망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정치적인 네. 어떤 뜻을 모으고 네. 그 깃바라에 모여야 하는데 다들 똥 나눠 먹을 궁리만 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모아봤자 그렇죠. 오합지졸뿐이 안 되고 오히려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동질감을 네. 갖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낙연 세력이라든가 저쪽 민주당 비명 세력 들어오고 국민의힘이 같이 동질감이 있어 생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빅텐트 하려면은 우선 탄핵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진솔한 사과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 어느 정도 결별 이게 어느 정도 전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이준석 의원한테 사과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온대요. 지금은 아직 선거 이제 등록도 안 했으니까 일단은 몸값을 높이는데 마지막 바지에 가서 또 옛날에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지지하듯이 그런 변수는 상당히 있고 보수가 분열이 됐기 때문에 탄핵도 당한 거거든요. 지금 다시 좀 합치면은 저는 중도까지 또 정론 청년까지 끌어오는 기폭제가 돼가지고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거에 덧붙여서 저는 시너지 효과가 나서 마지막 군산상고 역전 9회 말 투아웃 홈런 저는 나올 거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같이 기대를 하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